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살을 빼려면 먹고 싶은 식욕을 꾹 참고요. 돈을 모으려면 쓰고 싶은 소비욕을 꾹꾹 참아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려면 소유욕을 버려야 하고요. 아이와 친해지려면 아이에 대한 가욕을 내려놔야 한다죠. 이렇게 다양한 욕망들을 참고 살기란 쉽지 않지만 다행히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학생들도 마냥 놀고 싶고 마냥 자고 싶은 욕구를 꾹꾹 참아가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 중엔 대학에 가면 뜨거운 연애 한 번쯤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거예요. 인권생활 뒷담 오늘 12번째 방송은요. 바로 대학 생활 속에 피어나는 남녀의 뜨겁고 달달한 로맨스 이야기인데요. 진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제 가슴이 이렇게 할랑거리고 설레는 걸까요? 정말 주책입니다. 오늘 역시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먼저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소태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역시 또 갈색 양복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네. 저도 오늘 시간 할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만남이죠. 곱고 아리따운 우리 차수영 씨가 나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남녀의 로맨스, 그러니까 연애사니만큼 여기에 제일 아리따운 수영 씨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예. 수영 씨는 현재 연애 중? 네네, 연애 중입니다. 오, 그러면 그 대학생활 남조선 말로 캠퍼스 커플? 아니면 이제 다른 캠퍼스 연애 중? 커플은 아니고요. 캠퍼스 커플은 아니고 그냥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남친을 그 홍대 그 청춘들의 거리 거기서 만났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연애 기간이 언젠지. 저는 연애 기간이 지금 올해 5년 차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홍대에서 만나신 분하고 지금 5년 동안 네. 일편단심이네요. 네. 와. 민들레. 와, 5년을 만나셨어요. 네, 5년 동안 꾸준히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차수영 씨 허물을 들춰낼 일이 없겠네요. 왜냐면 헤어졌으면 왜 헤어졌냐고 제가 따지고 싶었는데 궁금했는데 그냥 5년 동안 계속 사귀고 계신다니까. 물론 그 만나기 전에는 제가 헤어진 사람이 많긴 하죠. 많다는 얘기예요? 네, 많죠. 말은 많죠. 주워 담지 아무래도. 못합니다. 네, 많죠. 아무래도 연애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차이고 뭐 그랬습니다. 차이고 더러 차기도 하고. 진짜 차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센터장님 저는 왜 이렇게 솔직하고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차였다. 그러니까 뭐 저는 차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찼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헤어져 그냥 누군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냥 어떻게 솔직히 보면 얘기하세요. 네, 찼다고. 솔직히 얘기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제 이 나이 먹고 솔직 안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대체로 보게 되면 제가 좀 먼저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좀 변덕스러운 여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면 막 이제 막 TV에서도 나오잖아요. 막 1대1로 가서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앉아서 이렇게 짝을 짓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남녀가 서로 만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설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영 씨도 솔직하니까 그런 경험 있죠. 1대1 미팅에서 뭐 남자친구 만나고 이렇게 그랬던 경험이 있나요? 네, 솔직하라고 했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물론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미팅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되게 그렇죠. 들어가면 미팅을 왕창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을 품고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가니까 아이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2-3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수영 씨가 위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저희 동기들끼리 이제 그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뭐, 오늘 뭐 어디 공대랑 미팅할 사람이 있냐고 3명 구합니다. 이렇게 뭐 4명 구합니다. 이렇게 막 톡을 올린단 말이에요. 지원자 받습니다. 이러는데 물론 지원하고 싶은데 제가 지원을 하면 뭔가 아이들이 불편해할 것 같고 괜히 나이도 많은데 거기 나가서 주책이 네, 주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신청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수영 씨가 저는 이게 알아요. 탈북민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지만 이제 한국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종합 채팅하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이렇게 전자 편지함이라고 거기다 하는데 이렇게 한국 분들은 자꾸 생각 없이 막 크크크크 이렇게 쓰는데 저는 10번을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문화를 잘 모르니까 맞아요. 내가 메시지를 잘못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맞아요. 서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참 네. 속상한 일이지만 뭐 이렇게 계속 뭐 단련해 가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수영 씨가 소개팅도 해보고 대학생활에 미팅도 해보고 이렇게 많은 걸 경험을 하셨는데 이제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야 내가 이제 미팅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상대가 나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마음을 쓰시고 조금 주춤했던 적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 이렇게 그런 만남의 장소로 가기 전에 네. 이 사람한테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들키지 말아야 할 텐데. 그리고 북한 사람이란 걸 들키려면 어느 정도 친밀감? 좀 친해졌을 때 그때 들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더 사투리가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투리에 대한 그 좀 트라우마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고충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투리 때문에 저한테 이제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이제 남자를 만나러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한 방에 이제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왔어요. 우리 똑같아요. 강원도래요 그랬어요? 강원도 어디세요? 이래가지고 생각하다 강원도에 어떤 시가 있지? 생각하다 철원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거예요. 철원 어디서 사냐? 철원 왜 나한테 우대에서 산다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물론 거짓말한 건 맞지만 네. 그래서 아니 지금 호구조사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맞아. 살짝 이제 기분이 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수영 씨 뭐 미팅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일반적으로 뭐 40대라고 미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 가보면 맞아요. 미팅해요? 미팅이 하는 게 소개팅을 하죠. 저는 부르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근데 물어보면 되게 그런 깜짝 거예요. 놀랐네. 모르는 거예요. 약간 얼굴이 지금 구라파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예, 북한에는 구라파라고 해야 더 잘 알거든요. 유럽 사람처럼 생겨.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똑같아요. 말투가 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요. 이러는 거예요. 강원도 어디요? 하천이요. 아는 게 하천밖에 없어요. 하천 어디요? 읍이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 약간 북한 말투랑 비슷해요. 고집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대가 되게 놀랄까 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슬퍼요. 그러지 말을 하다가 저 오리지널 북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대는 좀 더 고충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미팅한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좀 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커피숍에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 식사도 하고 이럴 때 좀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서 이제 좀 당황했던 적은 없나요? 제가 같이 밥을 먹고 그 밥을 먹는 데까지는 이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3차 이제 가면서 이제 가고 나서 마지막에 집으로 가고 있는데 카톡이 문자 메시지가 네. 왔어요. 그런데 문자 메시지로 한 35,500원이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거 나한테 입금해 주면 돼. 이러면서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거 보는 순간
내가 왜 이 돈을 너한테 줘야 되니?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오늘 우리가 먹은 밥값이야. 절반을 네. 나누자, 반반하자.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미 제가 계산을 한 번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산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쁜 놈이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걸 얘기하자니 뭔가 내가 너무 찌질해질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 돈을 주고 그냥 끝냈던 기억이 있어요. 잘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거 남조선 말로 더치페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도 TV를 보면서 되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정말 이게 나쁜 놈이네, 이런 놈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말이 선뜻 안 나가는 게 그 데이트를, 연애를 많이 하게 되면 남자들이 대부분 내다 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어렵대요. 그래서 남자가 밥을 싸면 여자가 커피를 사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많이 장려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이제 뭐 장마당 계산서처럼 보내서 좀 안 된다. 약간 왜냐면 둘이 돈을 반반을 내더라도 조금 우아하게 낼 수는 없을까? 맞아요. 식사비를 내가 내고 여자가 이게 커피 내면 이렇게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네, 그 10원만 붙어오지 않았어도 500원. 티끌모아 티끝이다. 그분한테 문자해 주시면 진짜 잘 살 것 감사하겠고요.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대는 이랬는데 우리 그 센터장님 연애할 때는 거의 남자가 내다시피 했죠. 그 뭐 데이트하면 무조건 남자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죠. 여자들 보고 내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낸 거죠. 이게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남한에 와서 북한의 얘기를 얘기하면 센터장님 나이대 분들이 똑같아. 우리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상황이 이제 남한의 20년, 30년 네, 전하고 네, 너무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는 연애할 때 거의 남자들이 다 계산을 하죠. 맞아요, 야, 맞아요. 새끼를 태어났는데 여자를 봐 뭐 얘기는 허세가, 네, 약간 허세가. 허가다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북한 남자들이 뚝하지만 조금 이렇게 지를 때 지르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수습을 못해서 좀 애를 맞아요. 먹긴 하지만 그러니까 북한에 그거 있잖아요. 날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이따가는 어떻게 되든 간에 여자한테서 남자는 자존심을 구기면 안 된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 수영 씨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야, 그 돈을 보내라 500원까지 붙여서 좀 냉정하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고 어떻게 보면 또 각자 먹은 값을 자기가 내는 게 또 합리적이다. 예, 근데 이 합리적인 것도 조금 그분이 좀 더 예의 바르게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좀 더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연애를 하려면 어차피 여성 비율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래의 대학 생활하면서 이성을 만나려면 여성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성 비율이 더 높으니까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은? 저는 무조건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율에 상관없이. 비율에 상관없이.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연애도 하면서 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저한테 호감이 있어도 제가 마음이 없으면 그렇죠. 싫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자 비율이 좀 높아도 남자가 마음에 들어야 여자가 마음에 들어야 네 서로가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센터장님 그랬잖아요. 이성이 마음에 들면 남성이 먼저 고백을 하는 문화였죠. 당연하죠. 예. 남자가 탁 해, 예. 고백해. 나하고 결혼해 줄래? 이래. 예. 그런 고백은 남자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때 당시. 맞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남성이 먼저 고백을 하는 문화예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여자도 남성이 마음에 들면 먼저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성은 왜 남성의 선택을 항상 기다려야 돼요? 그럼요.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이게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때도 남성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여성이 먼저 나 저 사람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아 쟤는 정말 왜 저렇게 풍기문란하게 네, 여자라는 풍기문란. 여자답지 못하게 이랬냐 하더니 지금은 제가 탈북하기 전에도 그거예요. 여성이 이 남성의 마음에 있다면
네 좋아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북한도 쟁취하는 게 임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북한도 이제 연애 여기서 여성들이 좀 더 용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보면 이제 남한의 문화랑 조금 다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젊었잖아요. 20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쌍쌍들이 이렇게 막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때하고 많이 다르니까 어떻게 연애를 할까? 어떻게 알콩달콩 연애를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해요. 요즘 저희는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연애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드라이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드라이브라는 게 차를 타고 이제 네네 산보를 가는 거죠. 네네 산보 다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북한에 드라이브라는 말이 없어요. 맞아요. 산보를 다니고 그 다음에 꽃 구경. 네, 봄에는 벚꽃 구경하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지금은 요새는 이제 저희는 스키 타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어디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요즘 커플들이 맛집 찾아가서 그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이제 서로 이제 거기에 막 하트 올리고 누구랑 갔네 이러면서 하트 올리고 뭐 여우랑 잘 놀았어 이런 사랑해 막 이런 거. 좋다. 네, 너무 달달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플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에서 같이 사귀는 커플 중에는 이렇게 막 아름답게 하는 거 있지만 우리 보기 진짜 꼴 보기 싫어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약간 정도를 지나가는 그런 커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진짜 꼴불견이다 이런 행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 이제 저희가 걸어 다닌 캠퍼스 안을 거닐다 보면 커플들이 많아요. 네. CC들이. 그래서 뭐 팔짱 끼고 다니고 뭐 다 괜찮죠. 근데 다 괜찮은데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커플이 둘이 같이 앉아요. 같이 앉는데 중간쯤 앉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 도중에 이제 막 뽀뽀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데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걸 막 싫어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들은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교수님도 앞에 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예의가 없는 없죠.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런 커플들을 보면서 이제 너무 이 스킨십이라든지 연애에 있어서 남녀 간의 그 이성 관계에 있어서 너무 자유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악효과가 초래하지 그쵸. 않았나라는 생각을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유라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자유도 주변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없으면 그건 나쁜 것 같아요. 네. 북한으로 말하면 노동 단련대 3개월 보내야 돼요. 그럼요, 조금 그럼요. 혁명화 시키다 와야 될 거 그럼요. 같아요. 수영 씨가 이제 휴학을 2년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힘들었던 가정도 하고 설명을 하고 이제 탈북민으로 당당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셨잖아요.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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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